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른바 메가서울 구상에 대해 김영한 충북지사가 문제의 본질을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전시장이 불을 지핀 세종 우선통합과 옥천군 편입에 대해서도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서울을 당론으로 정해 특위까지 출범시킨 국민의힘. 수도권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메가시티 출범을 추진 중인 충청권은 술렁이었고, 여당 소속인 충남지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청사진부터 제시하라며 당론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주변에 그런 행정구역 정비 이런 부분보다도 지방 메가시티가 저는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대전시장은 경기 북도를 추진한 경기지사의 과욕에서 문제가 촉발됐다며 화살을 돌렸고, 세종시장은 서울 확대가 아닌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정이라며 부정 여론을 경계했습니다. 이 논의를 전국의 불합리한 경계 조정 내지는 메가시티라는 우리 광역행정 체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마지막 주자인 김영한 충북지사는 SNS를 통해 메가서울 구상을 비판하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방 분권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의 분산인데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김포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한 겁니다. 중부 내륙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 교육 특구 지정 등 크게 세 가지를 지방 분산을 위한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수도권 내에서의 경계선 긋기는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장이 꺼낸 대전-세종 우선 통합과 옥천군 편입에 대해서도 MBC와의 통화에서 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시장은 전날 충청권 메가시티가 여의치 않다면 세종과 먼저 통합해야 하고 대전 생활권인 옥천군도 주민이 동의하면 합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면 저는 세종 대전을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리고 대전 생활권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금산, 옥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함께 결합을 해야 되는데 김영환 지사는 이에 대해 대전시장 혼자만의 생각이고 얘기할 가치도 없다면서 옥천을 독도에 빗대 독도가 우리 땅인데 왜 그런 걸 자꾸 문제 삼냐고 되물었습니다. 황규철 옥천군수 역시 대전 통합 얘기는 수년 전에 이미 정리됐고 주민 요구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함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을 더해가면서 수험생들은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충북은 12,000여 명이 시험을 보는데 재학생은 줄고 N수생은 늘었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춰 모의 시험지를 풀어보는 겁니다. 수능 시간에 맞춰가지고 수능 국어 시간에는 국어하고 수능 수학 시간에는 수학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사들도 학생들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등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능 사흘 전부터는 학교 종소리도 아예 수능 시간에 맞출 예정입니다. 수능 시간표대로 학교 종을 맞춰서 수능 날 일정대로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 응시자는 12,220명. 재학생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400명가량 감소했습니다. 대신 N수생은 전년도보다 3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하면서 기대감을 가진 N수생이 많아진 겁니다. 응시생은 청주와 충주, 제천, 옥천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진 34개교, 540여 교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하고
휴대전화를 비롯해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도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방송시설도 2차례에 걸쳐 점검했습니다. 충청북도청, 충북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간선 도로를 집중 관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없이 시험이 진행되지만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분리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저금리 대출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전화 금융사기 수거책에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보안이 취약한 동네 상가문을 뜯고 금고를 통째로 훔친 40대도 구속됐습니다. 모두 경찰의 덜미를 잡힌 건데요. 사건 사고 소식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통화 중인 여성에게서 흰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더니 길가에서 택시에 올라탑니다.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준다고 속여 1,000만 원을 건네받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로 택시 번호를 알아내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듣기만 하시라고. 지금 그 타신 손님이 보이시피싱이니까 시간을 끌어서 형사들이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래요. 택시 기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간 뒤 차가 고장난 것처럼 행동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택시 기사의 도움으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인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도 돌려줬습니다. 새벽녘 텅 빈 상점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몸통만한 상자를 들고 걸어 나옵니다. 왕복 7차로 도로지만 중앙선을 넘어 자연스럽게 무단 횡단도 합니다. 이 남성은 현금이 든 금전 출납기와 담배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통째로 훔쳤습니다. 새벽 시간 보안이 허술한 상점을 노려 절단기와 망치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캡스가 다 돼 있잖아요. 자르고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유독 출입문에 바깥에서 짱구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집안 주방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천장은 뻥 뚫렸습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500여 세대 규모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4층 주방, 집주인은 외출한 상태였고 집안에 있던 건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화구가 켜져 있었던 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 터치 방식이다 보니까 고양이 손에 의해서도 작동을 하거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빈집에 홀로 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에 올라가 전원 버튼이 눌리면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관리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0시쯤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비상벨을 눌러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불러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화를 낸 건 맞지만 구매한 흉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 청주에서 올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청주의 첫 서리는 지난해보다는 20일, 평년보다는 13일 늦게 나타났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청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2.2도로 떨어지며 첫 서리가 관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거리 종합시장 각 상인회와 부녀회 등 70여 명은 오늘 시장 광장에서 김장김치 천여 포기를 직접 담가 무료 급식소와 장애인센터 등에 전달했습니다. 또 충주 소량기 누리봉사회와 노은 라이온스 클럽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과 김치를 나눴습니다. 진천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진천군은 내년 상반기에 주소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용역과 군의회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천군이 진천역에게 지원할 예산은 연간 1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